술집 여자라며 사단장 아내에게 커피를 쏟아부은 꼰대 중령. 분노한 이스타 남편이 그를 박살내려 하지만 아내가 그를 카페 청소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 휴전선이 지척이니 땅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한 실처럼 감돌았다. 대한민국 육군 제25보병사단 비룡부대라는 맹렬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그 이름만큼이나 굳건하고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작은 왕국이었다.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리는 날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막살을 감싼 잔디를 지푸르게 물들였고 막 떠오른 해는 비룡의 상징이 새겨진 부대 정문 위에서 눈부시게 부서졌다. 부대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비룡축제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1년에 단 2번 쇠와 화약 냄새 대신 사람 사는 온기를 부대 안으로 들이는 유일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 축제의 활기 속에서도 유독 한기를 내뿜는 진원지가 있었으니 바로 보병대장 천무강 중령이었다. 천무강 중령 그는 비룡부대 내에서도 가장 군인다운 군인으로 통했다. 혹은 지독한 꼰대로. 그의 이름 무강처럼 그는 오직 강한 군대, 강철 같은 기율만을 신봉했다. 그에게 군기는 종교였고 형식과 절차는 성경이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칼날처럼 다려진 전투복의 주름, 그리고 그보다 더 서늘한 그의 눈빛은 마주치는 모든 일을 주눅들게 했다. 박이병 행사장 입구에서 방문객 안내를 맡고 있던 박하람 이병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그에게 천무강 중령은 재앙 그 자체였다. 이 이병 박하람 관등 성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천중령의 시선은 박이병의 발끝에 머다. 전투와 끈 좌우 대칭이 맞지 않다. 다시 묶어. 이 규정대로 깔끔하게 다시 묶으란 말 안 들리나? 박이병은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수십 명의 가족이 웃으며 지나가는 입구에서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전투와 끈을 풀어야 했다. 좌우 대칭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 하지만 천중령의 말은 곧 법이었다. 행사장은 전투의 연장이다. 내 놈의 흐트러진 전투와 끈 하나가 우리 대대 전체의 군기를 상징한다는 걸 몰라. 방문객들이 적을 보고 역시 비룡부대라고 하겠나? 아니면 빠져가지고라고 하겠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현수막 누가 저 따위로 걸었어? 천중령의 손가락이 행사장 중앙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향했다. 환영합니다. 비룡용사의 가족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수평이 안 맞잖아. 오른쪽으로 꼬리가 처졌어. 당장 작전과장 불러와. 저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정신상태로 무슨 작전을 지휘해? 그의 고함에 주변을 지나던 장교들 몇몇이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대대장이 저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듯 애써 못 본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하람 이병은 겨우 전투와 끈을 고쳐 매고 일어섰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천중령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었다. 작전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대대장님, 차가 거의 없습니다만 군대에서 차는 패배와 직결돼 0.1도 틀어지는 걸 용납 못한다 이 말이야. 당장 다시 타라. 그것은 단순한 엄격함이 아니었다. 타인을 향한 배려나 상황에 대한 유연성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규율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부대를 강하게 만든다고 확신했지만 그늘 아래 병사들의 자존감은 매일같이 부스러지고 있었다. 천무강 중령이 보기에 오늘이 가족 행사라는 것도 못마땅하기 그지없었다. 훈련 시간을 쪼개어 이런 쇼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민간인들이 군부대라는 신성한 공간을 헤집고 다니는 것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군기황림내 글자뿐이었다. 그때였다. 부대 정문 위병소를 통과한 차량 행렬 중 유독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화려한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잘 관리되어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복 차림의 운전병이었다. 그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우아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다. 천무강 중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박하람 이병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커졌다. 여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맑고 투명한 피부와 온화한 미소는 그녀를 훨씬 젊어 보이게 했다. 화려한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차분한 눈빛에서 기품이 흘러넘쳤다. 문제는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적어도 천무강 중령의 기준에서는 그러했다. 그녀는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의 밝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군부대라는 회색빛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명한 색이었다. 어깨에는 얇은 흰색 가디건을 걸쳤고 발에는 편안해 보이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삭막한 부대 안에 마치 한 송이 목련이 핀 것 같은 이질적이면서도 화사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박하람 이병이 잠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박 이병이 있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오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 참 좋습니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문객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다. 존경과 반가움이 진심으로 묻어나는 그런 환대였다. 박하람 이병과 함께 안내를 맡고 있던 김상병은 거의 뛰어갈 듯이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고 나신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김상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김상병 오랜만이네요. 지난번에 다쳤던 팔은 좀 어때요? 물리치료는 잘 받고 있고요. 예, 여사님 덕분에요. 그때 여사님이 의무대에 따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 그냥 파스나 붙이고 있었을 겁니다. 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여기 하람 이병 새로 왔나 봐요. 반가워요. 나는 나화신이라고 해요.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박하람 이병은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이등병인 자신에게 그것도 처음 보는 민간인이 먼저 악수를 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병 박하람입니다. 긴장 풀어요. 오늘 가족분들 오시죠?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박하람 이병은 자기도 모르게 예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박 이병이 어리둥절해하자 옆에 있던 김상병이 속삭였다. 몰라. 우리 25사단의 천사나신 여사님이시잖아. 저기 생활관 옆에 비룡 북카페 보이지? 저거 다 여사님이 사비로 만드신 거야? 북값세요. 그래, 그냥 책만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커피 머신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어. 주말마다 직접 오셔서 우리들 상담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셔. 병사들 이름도 거의 다 외우고 누가 아픈지, 누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지 다 챙겨주신다고. 김상병의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다. 나신 그녀는 그런 존재였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기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북카페에 오는 날이면 그곳은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소이자 따뜻한 위로를 받는 안식처가 되었다. 간부들도 병사들도 계급장을 떠나 그녀를 화신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그저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내 아들 같아서요. 내 아들도 언젠가 군대에 갈 텐데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잖아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오늘 그녀가 부대에 온 건 역시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 주최자의 일원으로서였다. 그녀는 북카페 앞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해 방문한 가족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와 손수 구운 쿠키를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녀가 들고 온 커피는 그 시작을 위해 본인이 마시려던 한 잔일 뿐이었다. 나화신 여사가 병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따뜻한 풍경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찢어밟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천무강 중령이었다. 그의 미간이 지진이라도 난 듯 구겨졌다. 민간인 여자가 그의 머릿속이 경보음처럼 울렸다. 병사들에게 희낙락하며 젖따위 복장으로 천무강에게 군부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규율은 절대적이어야 했다. 병사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는 민간인, 그것도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여자는 그가 쌓아 올린 철롱성의 균열을 내는 바이러스처럼 보였다. 그는 나와 신이 누군지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가 성큼 얼어붙은 분노를 발밑에 깔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박하람 이병은 다가오는 천무강 중령의 얼굴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평소의 서늘함을 넘어 활화산 직전에 경로가 그의 얼굴에 서여 있었다. 김상병, 근무 중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천중령의 고함에 김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닙니다. 여사님께 안내 시시덕거리는 게 안내인가?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대대장님, 이분은 뭐 민간인이면 다야. 군부대에 왔으면 군부대의 법을 따라야지. 천무강 중령은 김상병을 윽박지른 뒤 나와 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긴 시선이었다. 아주머니, 그가 내뱉은 호칭에 나와신 여사의 부드러운 미소가 옅게 굳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보병 대대장 천무강 중령입니다. 그는 겪는커녕 턱짓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행사에 오신 건 좋은데 복장이 아주 불량하시구만. 이 나화신 여사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늘색 원피스를 내려다 보았다. 노출이 있는 것도 화려한 장식이 달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색이 밝을 뿐이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따위 옷을 입고 와. 여기가 나이트 클럽이야? 아니면 무슨 유원지야? 순간 주변의 공기가 몽땅 얼어붙었다. 박하람 이병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 심지어 막 도착하기 시작한 가족들까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화신 여사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중령님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 옷차림에 무슨 문제가 없다고. 천중령은 코음을 쳤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듯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렇게 번쩍거리는 옷 입고 젊은 병사들 앞에서 알랑거리면 기분이 좋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부대물이 흐려지는 거야? 여기가 무슨 술집인 줄 알아? 당신 술집 여자야? 대대장님, 중령님, 김상병과 몇몇 간부가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천중령의 기세는 막무가 내었다. 왜 찔려? 아니면 콜걸이라도 되시나? 군인들 상대로 영업하러 오셨어? 그것은 모욕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나화신 여사의 얼굴이 하얗고 인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온화했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꽉 쥐었다. 천무강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하신 말씀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입니다. 중령님은 저를 모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과 그 가족들을 모욕하셨습니다. 뭐라고?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 안에는 저 같은 여성도 중령님의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그 군복의 명예를 걸고
한민간인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이 중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군기입니까? 그녀의 말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당장 그 무례한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천무강 중령은 순간 말을 잃었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일개 아줌마가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자존심이 발밑까지 짓밟혔다는 격렬한 수치심이었다. 수많은 부하들과 방문객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의 권위는 없다. 이 여자가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나와 신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사고 내가 너 같은 년한테 사과를 해. 그 순간 천무강 중. 그는 거칠게 나와신 여사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빼앗아 들었다. 놀란 나와신 여사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내가게 뭔데 군기를 노네? 내가 마시더니 더러운 커피처럼 내 머릿속도 썩어 빠졌어. 그리고 그는 그 커피를 나와신 여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갈색의 커피물이 그녀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타고 하얀 얼굴을 지나 하늘색 원피스를 흉하게 적셨다. 시간이 멈췄다. 박하람 이병의 입이 벌어졌다. 김상병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화신 여사는 뚝뚝 떨어지는 커피 방울을 맞으며 그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이 커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 천무강 중령은 빈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제 좀 시원하냐? 꼴 좋네. 당장 내 부대에서 꺼져. 위병속.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가 승리에 찬 혹은 파멸에 찬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모든 소리를 뚫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천중령의 등 뒤에서 울렸다. 그 목소리와 함께 행사장 전체에 삐그하는 날카로운 마이크 소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연병장 단상에 마이크를 켠 것이었다. 전 장병 및 방문객은 주목. 지금 즉시 행사장에 있는 모든 대대급 이상 지휘관은 단상 앞으로 집결한다. 반복한다. 모든 지휘관은 지금 즉시 단상 앞으로 집결한다. 그 목소리는 천무강 중령도 익히 아는 목소리였다. 그의 심장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화신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무강을 넘어 조금 전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 연병장 반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축사를 준비 중이던 이 부대의 주인 비룡부대의 상징. 별 2개 제25보병 사단장 윤지혁 소장이 전화기라도 부을 듯한 기세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쏟아진 커피로 얼룩진 나와신 여사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윤지혁 소장, 제25보병 사단장. 그는 덕장과 용장의 면모를 모두 갖춘 전군에서도 손꼽히는 지휘관이었다. 부하들에게는 따뜻했으나 적에게는 가혹했다. 훈련 중에는 그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훈련이 끝나면 가장 먼저 병사들의 막사를 찾아 전투와 매무새를 걱정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부하가 커피 세례로 모욕한 여자 나와신의 남편이었다. 단상 위에서 그가 모든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가올 축사를 위해 연설문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무강 중령의 고성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것은 자신의 부하가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커피잔을 빼앗아 붙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아내 화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이 아니었다.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었다.
지금 즉시 모든 지휘관은 단상 앞으로 집결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양주 땅을 쩔렁쩔렁 울렸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억눌린 분노의 포효였다. 축제는 끝났다. 천무강 중령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단장.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나려 했다. 사단장님이 보셨다고. 그래, 잘 됐지.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민간인을 즉각 조한 것을 오히려 칭찬하실 거다. 저 여자가 사단장님과 무슨 관계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아직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저 여자 끌어내라고. 천중령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을 때 이미 사단장의 부관인 김진우 중령과 헌병대장 최철규 중령이 단상에서 뛰쳐나와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대대장님 지금 무슨 최철규 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나와신 여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천무강 중령의 귀에 그 단어가 꽂혔다. 누구 사모님? 헌병대장 사모님. 아니 헌병대장이 왜 저 여자에게 저렇게 쩔쩔매지? 그때 김진우 부관이 천무강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천무강 중령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김중령 비켜 저 여자가 먼저 부대 행사를 접으니라 천무강이 김진우 중령이 천무강의 몇 살이라도 잡을 듯이 외쳤다. 저분이 우리가 모시는 사단장님의 윤지혁 소장님의 사모님이시란 말이다. 천무강 중령의 눈이 문자 그대로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그의 뇌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몇 초간 정지했다. 사단장님, 윤지혁 소장님, 사모님, 커피, 내 손, 저 여자의 머리 뭐라고. 사모님, 사단장님, 사모님. 그의 입이 뻐끔거렸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모욕했던 술집 여자 콜걸이라 불렀던 그 여인이 25사단의 국모이자 자신이 하늘처럼 모셔야 할 사단장의 아내였다는 말인가?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병사들이 왜 그토록 그녀에게 깍듯했는지, 왜 그녀가 나와신 여사님으로 불렸는지, 왜 간부들이 자신을 말리려 했는지 박하람 이병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철롱성 같던 천무강 중령의 얼굴이 회색빛 시멘트처럼 굳어지고 인해 흙빛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헌병대장이 황급히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젖은 나와신 여사에게 덮어주려 했다. 하지만 나와신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남편이 서 있는 단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리지 않았다. 커피에 젖은 원피스가 흉하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한 남자를 지나쳐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연병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모든 지휘관들이 단상 앞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이 충격적인 사태의 중심에 선 사모님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사단장.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천무강 중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신 여사가 단상 계단 앞에 섰다. 윤지혁 소장이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참아내의 엉망이 된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여보.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나화신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성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소장은 벗어줄 상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부대 안에서 자신의 부하에게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단상 위로 다시 올라섰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부대 개방 행사느니 시간부로 즉각 중단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방문객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송구하다.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각 부대는 차량을 지원하라.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연병장 한가운데에 이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직전인 천무강 중령에게 향했다. 헌병대장은 예, 소장님 저자를 저 천무강 중령을 지금 당장 상관 모욕 및 민간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예, 당장 집어넣어. 영창이든 감옥이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비룡이 분노했다. 헌병들이 천무강 중령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상관 모욕이라는 죄명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의 아내를 모욕한 것은 곧 사단장을 모욕한 것이었다. 군법에서 이는 반역에 준하는 행위였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사모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천무강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몰랐다고. 윤지혁 소장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인 줄 알았으면 안 하고 몰랐으면 해도 되는 짓인가? 그럼 저 자리에 있던 이병의 어머니였어도 너는 커피를 부었겠느냐?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계급주의가 내 놈의 그 오만이 오늘 이 부대의 명예를 전부 짓밟았다. 잘못했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천무강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한때 강철 같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 소장은 그를 외면했다. 그러네. 헌병들이 그를 사정없이 끌고 가기 시작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가족과 병사들은 이 끔찍한 드라마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박하람 이병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행사장. 윤 소장은 아내의 손을 잡고 사단장 관사로 향했다. 그의 뒤로 모든 지휘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랐다. 관사문이 닫히자마자 윤지혁 소장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굳건하던 장군의 어깨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어. 어디 다친 데는? 그가 차마 커피에 젖은 아내를 쳐다보며 묻자 그제야 나와신 여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아픔이나 모욕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성을 잃은 분노가 두려웠다. 여보. 그녀가 젖은 손으로 남편의 주먹을 감쌌다. 화이 났죠. 화라니. 내가 지금 화가 나겠소? 내 심장이 찢어지겠소? 감히 내 부하가 당신에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장 저놈 군복을 벗길 거요. 아니 군복만 벗겨서 될 일이 아니야? 저런 놈은 군사재판의 회부에서 아예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놈을 짓밟아 버릴 거요. 장군의 분노는 그가 가진 힘만큼이나 무거웠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천무강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나와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요. 당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잊었소? 그자가 당신에게 술집 여자라고 했소? 내가 다 들었어? 알아요. 다 알아요. 나화신 여사는 젖은 가디건을 벗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람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당신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윤지혁 소장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똑같은 사람.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사람 천무강 중령. 그 사람이 오늘 저에게 한 짓은 자기가 가진 중령이라는 작은 권력으로 민간인 여성이라는 약자를 짓밟은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소장이라는 더 큰 권력으로 중령이라는 약자를 짓밟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여보. 다르지.
나는 정의를 집행하는 거요. 저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벌은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해요. 나화신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벌이 당신의 사적인 분노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그 벌이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당신은 이 부대의 사단장이에요. 그 사람의 지휘관이라고요. 지휘관은 부하가 잘못했을 때 분노로 짓밟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훈을 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녀는 남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사람을 파괴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윤지혁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의 말은 늘 옳았지만 오늘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변화 저런 인간이 변할 것 같소? 몰라요. 안 변할 수도 있죠? 나화신이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시도해야 해요. 당신이 장군이니까. 당신이 그의 지휘관이니까. 그게 당신이 그 군복을 입고 이별을 단 이유여야 하니까요. 화신, 그 사람 영창에 가두지 마세요. 재판에도 넘기지 마세요. 일단 저하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윤지혁 소장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흘린 커피 자국 아래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천무강 중령에 대한 연민이자 분노에 휩싸인 자기 남편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장군의 고뇌가 깊어졌다. 천무강 중령은 영창에 가지 않았다. 헌병대에 잠시 구금되었던 그는 몇 시간 뒤 풀려났다. 사단장의 명령 철회였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25사단 전체의 인사명령이 하달되었다. 보병 대대장 천무강 중령을 금일부로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보직 해임. 군인에게 특히 지휘관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다. 그는 모든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의 손발과 같았던 참모들, 그가 매일같이 닥달했던 부하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명령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천무강 중령보직 해임을 사단 본부대 군수참모 소속 비품창고 관리장교로 보한다. 비품창고 대대장이 그것도 중년 계급을 단교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갓 인관한 소위나 전역을 앞둔 원사들이 잠시 거쳐가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한직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먼지 쌓인 전투하와 낡은 못다위를 관리하는 곳, 그것은 윤지혁 소장이 내릴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다. 그는 천무강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위와 명예를 모두 빼앗아 버렸다. 천무강은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의 짐을 꾸려 대대장실을 나와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군대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도착한 비품창고는 음습하고 차가웠다. 전임자도 없이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책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재고 파악이었다. 끝도 없는 숫자와 신름하는 것, 그는 며칠 동안 창고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부했다. 그는 분노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 사모님인 줄 몰랐다. 실수했다. 하지만 그게 보직 해감인가?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해야 하나? 그는 억울했다. 자신의 20년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억울함의 껍질을 한꺼울 벗겨내자 그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은 지독한 두려움이었다. 이대로 군 생활이 끝나는 것일까?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자신의 군복만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과 딸, 그는 자신이 오만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창고에 갇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끼 소리를 내며 열렸다. 천무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밥을 가져다 주는 방범병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방범병은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만 냈다. 나가봐. 천무강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식사는 하셔야죠.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다. 천무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하늘색 원피스 대신 수수한 평상복을 입은 나와신 여사가 따뜻한 김이 나는 도시락통을 들고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천무강은 그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추락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할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천무강 중령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갈색엔 재질의 안치마였다. 비룡 북카페라는 귀여운 로고가 한쪽에 자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앞치마를 바라보았다. 아니, 노려보았다. 그의 손이 수없이 총을 쥐고 작전 지도를 펼치고 부하들을 호령했던 그 손이 이제 천각 하나를 집어들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항복의 깃발인가 아니면 사형수의 수위인가? 천중령님 컵부터 닦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화신 여사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온화했지만 천무강의 고막에는 수백 케이지의 쇠뭉치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감히 이 여자가 나에게 그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다. 술집 여자라 모욕했던 여자가 이제 그의 상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관도 부하도 아니었다. 이것은 사육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의 거대한 분노라는 우리 안에 갇힌 짐승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쇠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거친 리넨의 감촉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듯 했다. 그는 뻣뻣한 동작으로 그것을 허리에 둘렀다. 평생 전투 조끼와 권총 벨트만을 메어왔던 그에게 이 얇은 천각은 납덩이보다 무거웠다. 그는 뒤로 손을 돌려 끈을 매려 했지만 손이 굳어 자꾸만 헛돌았다. K1 소총을 눈 감고도 분에 조립하던 그가 리본 하나를 묶지 못해 쩔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신 여사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친절은 천무강에게는 더 없는 모욕이었다. 됐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내뱉고는 결국 끈을 아무렇게나 묶어버렸다. 앞치마는 꼴산납게 비틀어져 그의 군복 위에 걸쳐졌다. 그의 가슴에 선명한 중령 계급장이 갈색 앞치마 아래에서 천량하게 빛났다.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천무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박남 이병과 김상병이었다. 그들은 주말 오전 커피나 한잔 할까 싶어 늘 오던 대로 북카페에 들른 것이었다. 두 병사의 눈이 앞치마를 두은 천무강 중령을 발견하고는 문자 그대로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김상병은 입을 떡 벌렸고 박하람 이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대의 하늘이자 재앙이었던 그가 왜 저기서 저런 모습으로 어서와요? 나화신 여사가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커피 마시러 왔죠? 오늘은 신임 관리자님이 직접 내려주실지도. 관리자님이라는 말에 천무강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김상병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거대한 몰래 카메라인이거나 혹은 자신이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것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분명히 중년 계급장을 단 천무강이 갈색 앞치마를 두은 채 서 있었다. 김상병은 본능적으로 군인으로서의 본능으로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려 했다. 김상병. 나화신이 그의 말을 막았다.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해요. 지금 천중령님은 지휘관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여기서 봉사하시는 거니까. 봉사,
그 단어는 천무강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김상병은 어색하게 손을 내렸다. 그는 천무강의 눈치를 살폈다. 천무강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어제 자신이 박살냈던 커피 머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귀끝이 지독한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 여사님 바카람 이병이 용기를 내어 나와 신에게 속삭였다. 저희 그냥 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왜요? 커피 마시고 가요. 나화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두 병사가의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길 바랐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부탁드립니다. 김상병이 결국 주문을 했다. 나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싱크대 쪽을 향해 말했다. 천중령님 들으셨죠? 아메리카노 2잔 원두부터 갈아주시겠어요? 그라인더는 저기 왼쪽에 있어요. 천무강의 어깨가 석상처럼 굳었다. 그에게 지금 이등병과 상병이 마실 커피를 직접 가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와 신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렸다. 내가 왜?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나화 씨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그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바카람 이병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러다 천중령이 저 여자의 멱살이라도 잡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천무강이 이를 악물었다. 그는 졌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라인더 쪽으로 걸어갔다. 원두 봉투를 뜯는 그의 손길이 거칠었다. 원두 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 천중령님, 흘리시면 안 되죠. 나중에 다 주우셔야 해요. 나화신의 지적에 그는 주먹을 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지잉의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카페를 시끄럽게 채웠다. 그것은 마치 천무강의 자존심이 가루가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갈린 원두를 필터에 담고 기계에 장착했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계집배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추출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줄기가 원두를 통과하며 검은 액체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진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천무강에게 그 향기는 패배의 냄새, 굴욕의 냄새로 느껴졌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옛 부하들 앞에서 앞치마를 도운 채 기계가 작동을 멈추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바카람 이병과 김상병은 그 모습을 차아 똑바로 쳐다보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지휘관의 몰락.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기묘한 두려움과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군대란 이런 곳인가? 하루아침에 다 됐네요. 나화신이 잔 2개를 들고 천무강에게서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건넸다. 여기요. 오늘 커피는 아마 맛이 좀 쓸 거예요. 그녀의 말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김상병은 알아차렸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두 병사는 커피를 받아들고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후 천무강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가 지나갔다. 이제 설거위부터 하죠? 나와 신이 싱크대를 가리쳤다. 싱크대에는 어제 행사 준비로 쌓여있던 컵과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걸 다 하라고. 그럼 제가 할까요? 여긴 이제 중령님 담당 구역인데요. 천무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중령 계급장이 물에 젖지 않도록 쓰는 그의 모습이 처량했다. 그는 고무 장갑을 끼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였다. 차라리 훈련소에서 뺑뺑이를 도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전방 철책에서 밤을 새우는 게 낫겠다.
그의 손이 거칠게 컵을 문질렀다. 쨍그랑 그의 손에서 힘이 너무 들어간 탓에 유리컵 하나가 깨져버렸다. 어머, 나신이 다가왔다. 조심하셔야죠. 손 다치면 어쩌려고.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바기를 가져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손 다치면 안 되죠. 중영님 손은 이제 커피도 내리고 책도 정리해야 하는 귀한 손인데요. 그녀가 몸을 숙여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실수를 너그럽게 치워주는 어머니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천무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정 그것은 경멸보다 더 깊은 나락이었다. 오전 내내 그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커피 머신 청소를 했다. 나와 씨는 그가 어제 커피를 부었던 바로 그 스팀 노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특히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우유 찌꺼기가 끼면 금방 부패하거든요. 위생은 기본이잖아요. 천무강은 젖은 행주를 들고 그 작은 구멍을 후파하듯 닦아냈다. 마치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닦아내는 심정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병사들이 식사를 하러 간 사이는 조용해졌다. 천무강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식사 안 하세요? 나신이 물었다.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드셔야죠. 그녀는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열었다. 이란 찬압이었다. 같이 먹어요? 제가 좀 많이 싸웠어요. 그녀가 밥과 반찬을 그에게 내밀었다. 천무강은 그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정갈하게 담긴 불고기와 계란말이. 따뜻한 밥도 그는 어제 이 여자의 머리에 커피를 부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자신에게 밥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굴욕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수치심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넣어 두십시오. 천중령님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와 씨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먹는 동안 저기 서가의 새로운 책들 비닐 포장 좀 벗겨주시겠어요? 칼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그에게 도망칠 구멍을 주지 않았다. 그는 분노할 권리도 절망할 권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일해야 했다. 그는 책이 쌓인 곳으로 걸어갔다. 현대 심리학에 의해 공감의 기술 리더는 어떻게 말하는가? 책 제목들이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는 듯 했다. 그는 커터칼을 들고 책의 비닐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스그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지옥 같은 첫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천무강 중령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은 악몽이 아니었으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대대장실의 딱딱한 침대 위로 돌아가는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천무강은 완벽한 카페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되어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오전 9시 나신 여사보다 정확히 10분 먼저 카페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어제 저녁 그가 직접 쓸고 닦았던 바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를 이곳으로 추락시킨 원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을 켜고 스팀 노즐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완벽한 농도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법을 익혔다. 심지어 스팀 밀크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 어설프게 남아 하트 모양을 흉내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군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윤지혁 소장은 그가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락했다. 천무강은 이제 뻣뻣한 전투복 대신 회색 면바지에 낡은 난방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어김없이 비룡 북카페의 갈색 암치마를 둘렀다. 그의 중령 계급장은 오직 그의 마음속에만 상처럼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부대 내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그를 동물원에 희귀한 동물 보듯 힐끔거렸다. 그가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하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를 닦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하람 이병과 김상병이 그날의 목격담을 퍼뜨린 덕분에 이 제25사단에서 천무강 중령의 새로운 보직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공포는 사라졌다. 그리고 경멸이나 조롱 대신 무관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병사들은 이제 그에게 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관리자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나화신 여사에게만 웃으며 인사하고 그녀에게만 커피를 주문했다. 천무강은 그저 주문을 수행하는 로봇팔에 불과했다. 여사님, 오늘은 딸기 스무디 되나요? 그럼요. 잠시만요. 천 선생님. 나화신은 이제 그를 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중령도 관리자도 아닌 가장 애매하고도 모욕적인 호칭이었다. 냉동실에서 딸기 좀 꺼내주시겠어요? 네, 천무강은 묵묵히 창고로가 냉동 딸기를 가져왔다. 믹서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그는 병사들이 떠든 테이블을 닦았다. 그들이 남기고 간 과자 부스러기를 행주로 쓸어 담으며 그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했다.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가 되었다. 그의 자아는 매일같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창고에서 무거운 책 상자를 나르고 있을 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충성 신고합니다. 신임 보병 대대장 중령 한지훈 금일부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천무강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신임 대대장 그의 귀에 나화신 여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한중형님 어서 오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아닙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우리 부대 장병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비하면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천무강은 상자를 든 채 창고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전투복을 입은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젊고 훨씬 자신감 넘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화신에게 격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후임자였다. 병사들하고는 좀 만나봤어요. 네, 어제 저녁에 막사 돌면서 한 명 한 명 다 손잡아 봤습니다. 애들이 참 착하더군요. 제가 오기 전에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지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훈련은 빡세게 하되 소통은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대대장실 문턱부터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여기 북카페처럼 언제든 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머, 생각이 깊으시네요. 우리 병사들이 복이 많네요. 제가 복이 많죠? 이렇게 든든한 사모님께서 뒤에 계시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화기애애했다. 한중령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주문했고 나화씨는 웃으며 직접 커피를 내렸다. 천무강은 그 모습을 보며 상자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자리는 원래 자기 자리였다. 사모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병사들의 신임을 얻고 부대를 지휘하는 저 모든 영광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훔쳐듣는 천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여자에게 그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억울함이 아닌 후회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한지훈 중령이 카페를 둘러보다가 창고 문틈에 서 있는 천무강과 눈이 마주쳤다. 한지훈 중령은 그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그는 사단장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천무강을 선배로도 전임자로도 심지어 범죄자로도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그저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 무관심이 천무강에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지훈 중령이 커피를 받아들고 떠난 뒤 나와 신이 창고로 다가왔다. 천 선생님, 그거 무거운데 왜 그러고서 있어요? 이리 주세요. 그녀가 상자를 받아들려 하자 천무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다고 내가 변할 것 같소. 날 이렇게 광대로 만들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모욕감을 주면 당신 남편의 분이 풀릴 것 같으냐 이 말이여. 그것은 그가 일주일 만에 터뜨린 첫 번째 분노였다. 나씨는 그의 폭발을 덤덤히 받아냈다. 그녀는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게 했다. 천 선생님. 그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을 광대로 만든 건 저도 제 남편도 아니에요. 뭐라고? 당신 자신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은 당신 손에 쥐어진 작은 권력을 부하들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그들을 찌르는 칼로 사용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그 오만함으로 당신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차고 이 창고 구석으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시끄러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모욕감. 병사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 그건 당신이 지난 몇 년간 당신의 부하들에게 매일같이 안겨주었던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은 이제야 당신이 휘둘렀던 칼에 당신 자신이 베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지훈 중령님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병사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지 알아요? 당신이 망쳐놓은 걸 다시 세우려고 저러는 거예요. 당신이 싼 똥을 저 사람이 지금 치우고 있는 거라고요. 나와신의 직설적인 말에 천무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을 이곳에 보낸 건 당신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창고 문을 활짝 열었다. 햇빛이 어두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당신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경멸했던 이곳에서 당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일들을 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왕 노릇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건 나도 모르죠. 나신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전역한 뒤에 당신 아들이나 딸에게 아버지는 군대에서 부하들을 괴롭히던 폭군이었다는 말 대신 아버지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었던 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게 되겠죠. 그녀는 천무강을 창고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섰다. 상자 마저 정리해주세요. 이따 병사들 오면 읽어야 하니까. 천무강은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왕국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만든 폐허 속에서 광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현실은 지독하게도 선명했다. 그날의 폭발 이후 천무강은 말이 없어졌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커피를 내리고 바닥을 닦고 책을 정리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분노도 굴욕도 심지어 절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끝없는 형벌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와씨는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 윤지혁 소장에게 매일 저녁 그의 상태를 보고했다. 그 사람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거 아닐까요? 수화기 너머로 윤 소장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멀었소?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그저 자신이 당한 처벌이 부당하다고만 느끼고 있을 거요.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건드려야 해. 달맹이라니요. 그의 신년 말이요. 그가 군인으로서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것이었는지 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야 하오.
며칠 뒤 나와시는 북카페에 새로운 공고를 붙였다. 비룡 북카페 특별기획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1시 금주 금요일 저녁 7시. 내용 사단장님 사모님과의 열린 대화 익명보장 자유발언 대상 25사단 모든 장병 이게 뭡니까? 공고를 붙이는 나와신에게 천무강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예요. 병사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부대에 바라는 건 없는지 간담회라면 정훈 공보부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나와신이 웃으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천 선생님도 그날 바쁘실 거예요. 그날 오가는 모든 이야기 천선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셔야 하거든요.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요. 천무강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가장 경멸했던 병사들과의 소통을 그것도 자신이 직접 기록하라는 명령이었다. 금요일 저녁 북카페는 병사들로 가득 찼다. 사단장 부부가 직접 주관한다는 말에 각 중대에서 떠밀리듯 온 병사들도 있었지만 박하람 이병이나 김상병처럼 순수한 호기심에 찾아온 병사들도 많았다. 윤지혁 소장은 이날만큼은 계급장을 떼고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병사들 사이에 앉았다. 천무강은 가장 구석진 자리 조명도 잘 닿지 않는 곳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다. 그는 이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자, 다들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윤지혁 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역시나 예상했던 이야기들 뿐이었다. 식당 밥이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워실 온수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천무강은 기계적으로 타자를 쳤다. 한심한 놈들 군대가 무슨 호텔인 줄 아나? 좋아.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바로 시정하겠네. 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와 신이 대화를 이어받았다. 그런 거 말고 진짜 힘든 건 없어요. 마음이 힘든 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그녀의 질문에 카페의 순간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익명이라고 했죠? 그때 김상병이 손을 들었다. 말씀드려도 정말 괜찮습니까? 물론이지. 여기는 계급장 다 떼고 말하는 자리야. 윤 소장이 그를 격려했다. 김상병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저는 지휘관이 무섭습니다. 지휘관. 네, 저는 지휘관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병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저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분 밑에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구석에 있던 천무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다. 그분은 군기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저희에게 모욕을 주셨습니다. 전투와 끈이 비대칭이라고 관물대 정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서슴 윤지혁 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박하람 이병이 용기를 내어 말을 못했다. 맞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를 그분이 모든 소대원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연애질날 시간에 총이나 한 번 더 닦으면서 저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봄 터지듯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 없는 자들의 절규였다. 저는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꾀병 부리지 말라며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결국 인대가 끊어져서 의병 전역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전화가 왔는데도 내가 간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냐며 휴가를 막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병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한 소모품 아니 노예로 봤습니다. 천무강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했던 짓들이었다. 그가 강한 군대를 만든다며 규율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모든 폭력이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귀를 그리고 그의 심장을 후려치고 있었다.
그는 타자를 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김상병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병사의 가족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카페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봤습니다. 바로 이곳 북카페에 봉사하러 오신 분에게 그분이 술집 여자라며 커피를 그만하게 윤지혁 소장이 낮게 그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자를 지휘관이라고 앉혀뒀다니 내가 사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네. 모두에게 정말 미안하네. 장군이 사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병사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윤 소장은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말한 그 지휘관은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천무강을 향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천무강은 노트북 화면 뒤로 숨으려 했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저기 저 구석에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이 너희들이 말한 천무강 중령이다. 병사들은 경악했다. 일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단장의 입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배우고 있다. 윤 소장이 천무강을 향해 말했다. 천중령 내의 천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들었나? 내가 군기라고 포장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폭력이었고 범죄였다는 것을. 내가 강한 군대를 만든다며 실상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짓밟아왔는지 이제 알겠나? 천무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장군을 꿈꾸던 오만한 지휘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마주한 초라하고 늙은 범죄자의 얼굴이었다. 기록 계속해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윤 소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밤 간담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카페에 천무강은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그 목소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서슴 편지를 찢어버렸습.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냐? 그가 내뱉었던 말들이 활자가 되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바로 지옥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그의 눈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 찾아온 지독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북카페의 어둠은 차가운 묘비처럼 천무강을 짓눌렀다. 모두가 떠난 뒤 그는 홀로 남아 자신이 타이핑한 그 끔찍한 기록들을 응시했다. 그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범죄 목록이었으며 그가 지난 20년간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모든 폭력의 증거였다. 내가 간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냐? 그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랬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울부짖던 이등병의 멱살을 잡고 그는 그렇게 소리쳤었다. 그것을 그는 군기라고 정신교육이라고 불렀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경련했다. 꾀병 부리지 말라. 편지를 찢어버렸다. 부모님을 욕했다.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가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가장 약한 자들에게 폭력이라는 형태로 배설해온 나약하고 비겁한 괴물에 불과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아니 강철이라고 믿었던 그의 자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그 차가운 플라스틱 위로 얼굴을 묻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울었다. 사단장 앞에서 살기 위해 흘렸던 비굴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직 해임을 당하고 억울해서 흘렸던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자가 흘리는 지독하고도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랐다. 카페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엉망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어제 나와신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걸레를 빨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바닥을 시작했다. 병사들이 흙 묻은 전투화로 밟고 지나갔던 그 차가운 타일을 한 칸 한 칸 자신의 죄를 닦아내듯이 눈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닫고 또 닦았다. 아침 9시 나신 여사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페 내부는 그녀가 처음 이곳을 열었을 때보다도 더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모든 테이블과 의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다. 서가의 책들은 마치 군인들이 서열하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무강이 서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퉁퉁 부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꼿했다. 그는 이미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그것이 굴욕의 낙인처럼 보였다면 오늘의 그것은 마치 속죄의 제복처럼 보였다. 일찍 오셨네요, 천선 선생님. 나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천무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커피를 한 잔 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굴욕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나와 씨는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부탁해요. 천무강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았다. 그는 원두를 갈고 조심스럽게 탬핑을 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게 그는 어제 병사들의 절규를 기록했던 바로 그 손으로 뜨거운 스팀 밀크를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하트 모양의 라테 한 잔을 내밀었다. 어젯밤 연습해 봤습니다. 그의 수줍은 고백에 나와 씻는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요.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가장 따뜻한 커피예요. 천무강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박하람 이병과 김상병이었다. 그들은 어제의 간담회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오늘 이곳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서 찾아온 참이었다. 그들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그리고 묘하게 차분해진 천무강의 모습에 당황했다. 여사님 어서 와요. 오늘은 우리 천 선생님이 직접 주문 받으실 거예요. 나와신이 슬쩍 뒤로 물러섰다. 천무강은 긴장으로 침을 삼켰다. 그는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다. 박하람 이병과 김상병은 얼어붙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천무강이 물었다. 저희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박하람 이병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천무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짙은 에스프레소를 부었다.
그는 쟁반에 2잔의 커피를 들고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직접 걸어갔다. 2 병사는 숨을 죽였다. 그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다. 천무강은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다. 그는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가 평생 경멸했던 그가 노예나 소모품으로 취급했던 2 사병 앞에서 중령의 계급장도 장교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그의 허리가 90도로 깊이 숙여졌다. 박하람 이병과 김상병은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를 뻔했다. 미안하다. 천무강의 목소리가 바닥을 향해 떨궈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과 같은 모든 전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네, 대대장님. 아니 중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김상병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지휘관 자격이 없었다. 천무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가 어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지른 짓이 군기가 아니라 폭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어제 병사들이 했던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진심이었다. 정말 미안했다. 그것은 이 부대에서 아니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 갔던 중령이 일개 상병과 이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박하람 이병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포의 대상이 지금 자신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있었다. 그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이 사과 한마디에 눈녹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김상병은 잠시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참교육기,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바로 이 순간에 완성되었음을.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말하시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소? 윤지혁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 사람 병사들에게 사과했어요. 당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진심으로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수학이 넘어 긴 침묵이 흘렀다. 윤지혁 소장이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내가 거기로 가겠소? 다음 날 아침 비룡 북카페에 문이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편안한 점퍼 차림의 윤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완벽한 정복을 차려 입은 제25보 병사단장 소장 윤지혁이었다. 천무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의 등장에 흠놀라며 걸레를 든 채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윤지혁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밤새 닦아놓은 거울처럼 빛나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갈색 앞치마를 덤덤히 바라보았다. 천무강 중령. 소장님. 내 아내가 그러더군. 자네가 커피를 제법 잘 만든다고. 그리고 사과하는 법도 배웠다고. 천무강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 소장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걸쳐진 앞치마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거 벗어. 자네의 비룡 북카페 관리 장교 임무는 시간부로 종료한다. 천무강의 눈이 커졌다. 끝, 임무 종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명의 저녁인가? 그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난 몇 주간 그의 구욕이자 속죄의 상징이었던 갈색 앞치마를 풀었다. 그는 그것을 단정하게 개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천무강 중령 예 소장님 자네를 금일부로 사단 본부대 정책연구실 선진병역문화연구관으로 보한다. 연구관 말입니까? 그것은 지휘관 보직이 아니었다. 병사들을 호령하는 자리도 작전을 짜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군 생활의 마지막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한직이었다. 그는 다시는 왕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천무강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아닌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번졌다. 자네는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된다. 윤 소장이 말했다. 사단장님, 자네는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위 카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자네는 자네가 짓밟았던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네. 내 아내가 그리고 그 병사들이 자네를 용서했어. 윤 소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자네를 지휘관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네. 자네는 다시는 내 병사들을 지휘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한 명의 군인으로서는 한 명의 전우로서는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네. 윤 소장은 나와 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고맙다는 듯 자랑스럽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자네의 새로운 임무는 자네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 자네가 어제 병사들에게서 들은 그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 부대에 아니 이 군대의 제2의 천무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걸세. 자네가 쓴 그 참회록을 자네의 첫 번째 보고서로 제출하게 그게 자네가 다시 시작할 군 생활의 첫걸음이 될 거야. 천무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준 두 사람 윤지역 소장과 나와신 여사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신 여사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일어나세요, 천선 선생님. 아니, 천중령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임무 축하드려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그녀는 그가 곱게 개어놓은 갈색 앞치마를 가르쳤다. 후임자에게 저 커피 머신 사용법이랑 청소하는 법,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죠. 그 말에 비로소 천무강의 얼굴에 그리고 윤지역 소장의 얼굴에 아주였지만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비룡부대의 가장 낮은 곳 북카페에 그을린 커피 향 속에서 한 오만한 지휘관의 길고도 혹독했던 참교육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